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무 직원들이 PC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싶은 것들을 몇 가지 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존 PC를 새 PC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바꾸긴 바꿨어요. 근데도 느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뭐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왜 느릴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윈도우즈를 잘못 설치했다. 이게 대부분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보통 사무실에서는 기업체에서는 윈도우 7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 윈도우 10도 쓰죠, 가끔씩. 근데 어쨌든 윈도우 7 또는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는데 XP는 안 됩니다. XP는 이제는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64비트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윈도우즈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는데 64비트로 설치를 해야 된다. 30비트는 현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2018년대에 요즘 세상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30비트 윈도우는 이제 메모리 제한 있죠. 3GB.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에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를 꽂아놔도 32비트 윈도우를 설치하면 무조건 3기가로만 제한이 된다. 예, 이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윈도우즈를 최초 설치를 했을 때는 700에서 800메가 정도 먹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회사에서 쓰는 기본적인 기본 보안 프로그램만 다 설치해도 보통 한 2GB 정도, 어느 회사든 2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기가 정도 쓰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남는 게 3기가에서 2기가를 빼면 1기가밖에 안 남는 거죠. 이제 1기가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익스플로러 창 하나만 실행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메모리는 딱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이나 다른 사무용 프로그램은 아예 못 쓴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개발자든 사무직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회사에서 PC를 쓸 때 무조건 64비트로 설치를 해야 되고 윈도우즈 64비트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이 좋다. 윈도우 10을 저도 추천드리고, 또 윈도우를 64비트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PC 자체 메모리가 뭐 한 4기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느릴 겁니다. 당연히 요즘 시대에는 8기가가 최소다. 예. 사내 보안 프로그램만 설치해도 2기가인데 여기에서 뭔가 엑셀이나 다른 사무용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면은 8기가는 뭐 기본이겠죠. 8기가는 기본이고 16기가면 더 좋고, 예.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이 그래요. 예. 지금 사무 환경이 그렇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윈도우 7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프로 버전이나 얼티메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런 버전을 추천하고, 홈 버전도 있긴 한데 홈 버전은 집에서만 쓰세요. 사무실에서는 쓰지 마시고 회사에서 쓰면 안 된다. 홈 버전은 너무 기능 제한도 많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런 뭐 원격 프로 데스크탑이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홈 버전은 절대 쓰지 마시고 프로 버전 이상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윈도우 7 프로 64비트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는 제대로 설치를 했어요. 제대로 설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제대로 안 했다. 설치를 안 하고 윈도우만 달랑 설치했다. 이럴 때도 느릴 수가 있겠죠. 뭐 인텔인 경우에는 뭐 AMD도 마찬가지지만은 칩셋 드라이버와 내장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장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 안 하면은 듀얼 모니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 두 개 쓰는 게 안 되고 하나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엔비디아나 AMD 거 뭐 외장 그래픽 카드도 만약에 설치가 돼 있다 PC에,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본인 PC를 세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하드 그 회사용 컴퓨터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 똑같이. 자, 그 외에 필요한 드라이버도 모두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자, 이렇게 제어판 들어가시면은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물음표랄지 뭐 느낌표 이렇게 막 뜨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라이버를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제조사 홈페이지나 뭐 그런 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만약에 노트북이다 그러면 보통 CD로 주거나 CD에 그 드라이버 다 있거나 이미 있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냥 다 설치하시면 돼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설치를 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자체 불량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메모리 불량도 있을 수도 있고 메인보드 불량이나 하드디스크 불량의 가능성도 적지만 있죠. 적지만 있으니까 만약에 PC를 다시 포맷했는데도 똑같다 그러면은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갖고 가서 뭐 수리를 하든지 반품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뭐 하시면 된다. 이런 거는 다 IT 인프라나 뭐 그런 팀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안 했는데, 신규 PC를 전달한 IT 직원이 남이 쓰던 PC를 그대로 줬다. 포맷도 안 했다. 포맷도 안 하고 남이 쓰던 거를 뭘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직원이 일을 허술하게 하는 거니까는, 이런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만 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새 PC로 바꿨는데도 느린 경우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볼 건데, 이번에는 설정을 좀 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번에 윈도우 7으로 이제 방송해 볼게요.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이게 이제 지난번 시간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네이버가 왔는데 즐겨찾기 추가를 해서 뭐 우리 뭐 무슨 모모 시스템 운영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운영계 이렇게 바로 즐겨찾기가 등록이 되고, 이거 클릭하시면은 다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모 시스템 개발계다 또 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개발계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자, 익스플로러를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자, 자기가 개발계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터넷 옵션을 볼 거예요. 자, 인터넷 옵션을 보시면은 왠지 사이트를 쓰는데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다 이럴 때 이제 조금 만져주는 게 인터넷 옵션이죠. 여기 인터넷 옵션에서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250으로 돼 있을 거예요. 250으로 돼 있는데 기본값이 250인데,
이것도 자동으로 돼 있고 25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이.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250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예,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이거 갖고는 우리 업무 못 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냐? 1024, 1GB까지 줄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1024로 다 줍니다. 이렇게 고쳐주고, 여기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은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껐다가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열고 이제 시스템 써보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로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아지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피드가 있어요. 피드는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피드를 쓰는 사람은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사무실에서도 절대 안 쓸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보시면은 다시, 자, 고급에서 보시면은 링크에 밑줄 표시 있죠? 이거 표시 안 함. 그 다음에 부드러우면 화면 이동 사용 체크 빼고, 뭐 이 정도 해주고 적용을 해줘도 많이 나아집니다. 많이 나아진다. 옵션.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이걸 1024로 바꾸고 해변으로 할 때마다 해주시고, 이거를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안 바꿔주면은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심지어 초반에 그 시스템 설계한 사람이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이걸 꼭 해줘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거는 꼭 이렇게 해주셔라,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1024로 그냥 해라. 지금 시대에 250메가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스크린 캡처를 이제 한번 연습을, 설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캡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 키보드를 보시면은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PRT, SC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 스크린 또는 이렇게 적혀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보통 이렇게 키보드가 있다 그러면은 한 이쯤이나 이쯤에 있어요. 이쯤이나 이쯤,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또 이제 숫자 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요쯤에 있다. 엔터 키 옆에 위에쯤에, 요쯤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버튼을 캡처를 하고자 하는 화면에, 자, 이 엑셀을 뭔가 자기가 뭔가 엑셀 작업을 해놓고,
자, 이런 엑셀 작업을 해놓고 이거를 이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싶다. 이럴 때 그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요. 누르는데 어떤 회사는 보면은 여러 번 눌러야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딱 한 번 눌렀을 때는 캡처가 잘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예. 보안 프로그램을 하도 빡시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막 3개, 4개 막 여러 개 설치를 해놔가지고 프린트 스크린도 잘 안 먹는 회사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말 멍청한 짓거리 해놨죠. 어쨌든 그래서 연타를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자기가 캡처하고 싶은 화면이 됐을 때 여기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한 3번 정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본인이 캡처한 그 화면이 이미지가 이제 메모리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볼 수가 없고.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자, 여기 보조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림판을 실행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V 해줘요. 네, 키보드에 이 컨트롤 버튼 플러스를 누른 상태에서 V, 요 V자를 딱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그림판에 쏙 들어온다. 네, 쏙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 있어요. 저장 버튼 누르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뭐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캡처 123 이렇게 적어주고 저장을 하면은 png 파일로 저장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png가 싫다,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파일 형식 보시면은 뭐 비트맵도 있고 JPG도 있고 GIF도 있고 TIFF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PNG로 할게요. 자, JPG로도 해도 마찬가지로 저장이 잘 된다. 자, 닫고 이 사진에 가보면은 아까 사진에 저장을 했죠. 캡처 123 얘가 이렇게 캡처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 캡처를 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엑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제일 명확한 방법은 자, 엑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삽입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러면 그 이미지 파일이 엑셀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지 파일이 엑셀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거는 요즘 뭐 인터넷에도 뭐 학교 같은 데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 자료에도 많이 있죠. 근데 뭐 그냥 복습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에 이미지 파일을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자. 자, 그래서 내 문서에다가 캡처 1, 2, 3, 4, 5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캡처 1, 2, 3, 4, 5라는 엑셀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에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도 있다. 자, 다시 캡처 1, 2, 3, 4, 5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으면 엑셀 파일이 굉장히 파일 크기가 커져요. 벌써 195KB나 되죠. 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필요하면 해야죠.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집에 있는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습해보자. 회사에서 연습하지는 말고. 자, 회사에서는 신부만 하시고 연습은 집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연습하다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회사에서 괜히 날려먹으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는 연습은 집에서 하시고 실전은 회사에서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에서 PC에서 오피스를 설치를 해볼 거냐? 간단합니다. 그냥 브라우저 창에서 오피스닷컴 이렇게 하시면은, 자, 다시 닷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로그인 할 때 로그인 계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로그인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네. 만드시면 되고, 로그인 계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일 아이디가 필요할 거예요. 메일 아이디가 있으면 그걸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계정으로 오피스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 구입이 그렇게 뭐 요새는 뭐 오피스 365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89,000원이다. 한 달에 뭐 월 8,900원. 네. 이 정도에 쓸 수가 있어요, 오피스를. 그래서 뭐 연 단위로 사셔도 되고 월 단위로 사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본인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된다. 네.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 집에서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연습도 해 보시고, 집에서 뭐 엑셀을 가지고 뭐 저장도 해보고, 여기 있는 기능들 한 번씩 써보시고, 뭐 피벗이랄지 뭐 기타 등등 뭐 기능들 집에서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캡처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캡처 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본인 PC가 도대체 윈도우즈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제어판 들어가셔서 시스템 열어보면은 메모리가 몇 기가 있고 무슨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에서. 그리고 프로세서는 대충 이러한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된다. 그리고 윈도우 7 무슨 버전인지, 서비스 팩은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온다. 그래서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오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CPU Z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설치를 해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 웹사이트를 계속 탐색합니다 눌러주면 보통 잘 들어가지죠. HTTPS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요런 회사, 요런 사이트 들어가서 얘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도 하드웨어 정보를 잘 나옵니다. 하드웨어 정보를 쉽게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회사 컴퓨터에서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필요하면 봐야겠죠. 필요하면 봐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원격 데스크톱 연결은 윈도우 7에서는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림판은 마찬가지로 요 안에 그림판이 있고, 메모장도 여기에 있고, 실행창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치했던 CPU-Z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CPU 정보나 메인보드, 메모리 정보 등등이 다 나온다. 이 프로그램 설치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건 가급적이면 집에서만 설치하세요. 집에서만 설치해서 보시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